네, 안녕하세요. GCP 기반 디도스 보안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한 데브렐 파트 김상훈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된 목표는 GCP 기반 디도스 보안 솔루션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 이렇게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진행한 내용에 대한 실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디도스란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고 하고 다수의 장치를 이용해 서버나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방해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이제 공격자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서 이제 네트워크와 서버 용량을 초과시켜서 이제 CPU가 과부하되어서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리고 분산된 서버 공격 원천인데 이제 공격이 다수의 디바이스에서 동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불능 상태를 유발하는데 서버가 과부하로 다운되거나 응답 시간이 크게 지연되어서 정상적인 사용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저는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GCP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배경은 이제 뭐 제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건 AWS이긴 하지만 이제 AWS와 비교하여서 GCP는 빅쿼리를 통해서 서버리스 기반의 고속 SQL 쿼리 분석을 제공하며 그리고 이제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GCP를 설정하였습니다. AWS의 이제 레드시프트 대비 초기 설정 및 관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애주어와 비교해서는 GCP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펍석과 이제 데이터 플로우의 통합 워크플로우가 강력하며 이제 애주어의 그 이벤트업 및 스트림 애널리시스트보다 이제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스트리밍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GCP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는 GCP는 구글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서 최상의 대역폭과 이제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면서 이제 비용 효율적인 초단위 청구 시스템으로 타 서비스 대비 경제적이기 때문에 GCP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축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고, 이제 이 보안 솔루션은 스트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머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방화벽, 제가 만들어준 이 VPC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제 방화벽에서 이제 어떤 특정 공격 포트를 와가지고, 이제 저는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에서 이제 패킷 미러링을 하고, 이제 패킷 미러링 한 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패킷 미러링 한 VM에서 이제 TCP 덤프를 패킷을 캡처하고 데이터 그 CIC 플로우 위터를 거쳐서 이제 펍섭에 업로드 해줘서 이제 그 펍섭에 업로드 해주고 업로드 해준 그 데이터를 빅쿼리 그 데이터 플로우를 거쳐서 이제 빅쿼리까지 올려주는 게 이제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 분석관은 빅쿼리에서 그 업로드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이제 공격 경로를 파악하면서 이제 그 공격 경로에 대한 포트를 그 방화벽 규칙을 추가해서 막아주고 이제 VPN 서버도 추가로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이 아키텍처의 그리고 이 서비스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사용자는 이 VM 창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구글 클라우드 안에 이제 GCP 콘솔에 로그인한 후 이제 제가 만들어준 그 GCP 프로젝트 안에서 이제 디도스 디텍션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두 개의 VM을 켜주고 이제 한 개는 본인이 뭐 스트리머 입장이니까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한 윈도우 VM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패킷 미러링을 받고 업로드 해주기 위한 VM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켜주고 이제 패킷 업로드를 위한 이제 VM에서 이제 이 명령어를 오토메이트 파이프라인 이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다른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윈도우 VM에 돌아가서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구축한 그 데이터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이제 제가 요약 페이지로 따로 만들어뒀으니까 거기서 스크롤 내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행한 결과물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이 GCP 기반 디도스 보안 솔루션은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과 방어에 중점을 둡니다. TCP 덤프를 이용해서 트래픽 데이터를 캡처하고 이제 CIC 플로우 미터로 네트워크 특징을 추출한 뒤 펍섭에 업로드하여 데이터 플로우에서 처리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빅쿼리에 저장되어서 시각화와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화벽 규칙을 설정하여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사전에 차단하며 그리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 정상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며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GCP 기반의 이제 강력한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저는 방화벽을 일단 만들었고, 이 방화벽을 만든 방화벽 규칙을 만들 때 된 이제 근원인 배경은 이제 저희는 이 디도스 공격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사실상 크게 어렵고, 디도스 공격 경로가 워낙 다양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CIC에서 제작한 CIC 디도스 2019 데이터셋에서 이제 공격 빈도가 높은 그 포트 상위 10개를 제한하는 이제 방화벽 규칙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위 10개에는 TCP 프로토콜 안에서는 80번, 포트 80번, 그리고 UDP 프로토콜 안에서는 포트 443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트는 이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열어두고 나머지 상위 8개는 이제 포트를 막아주는 그 설정 규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VM인데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VM 이제 윈도우를 따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것의 구성은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아무래도 이제 패킷 미러링을 해야 되는 VM이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가장 좋은 이제 GVNIC로 설정하였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것이기에 이제 다른 운영체제가 있지만 윈도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CPU와 램을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야 이제 그 VM을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제가 나중에 누구 직접 스트리머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면 정말 좋은 CPU와 램을 가진 이제 VM을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조금 버벅임이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작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킷 미러링을 해주는데 이제 패킷 미러링을 이제 저는 VM을 두 개를 만들어 줬고 패킷 미러링이 되어서 들어오는 VM은 이제 리눅스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곳의 구성은 위에처럼 이제 뭐 머신 구성은 둘 다 기본값으로 제작했고 이것도 특이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제 GVNRC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이 VM에서는 이제 트래픽을 받아서 저장하고 펍섭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장되는 PK 파일과 CSV 파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물론 삭제하는 기능도 추가하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과정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부팅 디스크 저장 공간을 300기가로 최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일단 여기 VM에 설정할 때 정말 크게 뭐 63,535인가? 그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설정이 안 되고, 최대 500기가까지 된다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 2TB로 처음 했는데, 2TB도 안 되고, 1TB도 안 되고, 그래서 500기가로 된다고 써 있어서 500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0으로 줄여보고, 아니, 450 줄여보고, 400 줄여보고, 거기까지도 안 돼서, 이제 최대한으로 하면서 줄인 게 300기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로드 밸런서를 제작해 주었는데 이제 로드 밸런서는 어 그 두 가지를 제약해 줘야 돼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이 윈도우 VM에서 이거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시켜 주기 위한 로드 밸런서 하나랑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패킷 미러링을 하려면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패킷 미러링을 사용하기 위한 로드 밸런서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패킷 미러링을 위한 이제 두 가지 규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서울 리전으로 설정해줬다는 거 제가 나머지 이제 다른 결과물들도 모두 서울 리전으로 설정해줬지만 데이터 플로 빼고 이제 이 서울 리전으로 설정해줬다는 게 특이사항이고 이제 여러 프로토콜을 위한 L3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태 확인하기 위한 디도스 헬스 체크 확인도 설정하였고 이제 TCP와 UDP 프로토콜 패킷 미러링 두 개 규칙 만들어서 이제 디도스 디펜스 이제 인터널 로드 밸런서에 지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패킷 미러링 규칙 두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는 TCP랑 UDP 두 가지로 만들어졌고 이제 아무래도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TCP를 캡처하는 미러링 규칙과 UDP를 캡처하는 그 패킷 미러링 규칙 두 가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은 이제 제가 정확히 그 어디서 패킷을 캡처할지 VM 인스턴스를 직접 지정해 줬다는 것 그거랑 이제 한 가지 프로토콜에 의원해서 각각 규칙을 만들어줘서 진행했다는 건 이제 서브로는 디도스 VPC 이 방화벽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거기서도 서브로 패킷 캡 미러링하게 저장해 줬습니다. 이제 이 패킷 미러링까지 규칙을 거치게 되면 이제 보통 어 여기서 패킷 미러링을 거치면 그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게 파일로 제작될 줄 알았는데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VM에
그 두 번째로 만들어준 이 VM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패킷 미러링을 하면 이제 여기로 이제 패킷 미러링 돼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들어오는 패킷들을 미러링 돼서 들어오는 패킷들을 이제 TCP 덤프로 캡처해서 업로드해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된 정확한 이유는 이제 가장 핵심 이유는 빅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빅쿼리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이제 빅쿼리에서 그 SQL 문을 사용해서 이제 직접 뷰를 띄워서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이제 되게 가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이제 GCP의 빅쿼리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GCP 핵심이기 때문에 이 빅쿼리까지 올려주는 게 이 파이프라인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제작한 두 번째 VM에서 이제 TCP 덤프를 네트워크를 캡처를 가장 먼저 하는데 이제 이 말단 VM 그 패킷 미러링이 되는 VM 리눅스 VM에서 패킷 미러링을 해서 들어오는 네트워크는 ENS4E 네트워크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만 패킷 미러링을 해야 이제 다른 패킷들은 굳이 캡처할 필요가 없는 패킷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윈도우 VM에서 들어오는 패킷들은 결국 다 여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만 패킷을 그 캡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저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포트 10개를 막았을 때 이제 그게 CIC 2019 데이터셋으로 그 포트를 막아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를 막아주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CIC 디도스 2019 데이터셋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게 이제 캡처된 피켓 파일을 변수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일관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저희가 이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기존에 쌓아왔던 그런 뭔가 인사이트들을 활용하려면 그 데이터셋에 맞는 변수화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CIC 플로우 미터라는 이제 그 기능이 있어요. 이제 피켓 파일을 캡처된 피켓 파일을 이제 그 CIC 2019 데이터셋에 그 변수와에 맞게 변환해주는 그 CIC 플로우 미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GitHub을 레포해서 사용하였고 이게 자바로 된 버전이 있고 이제 그냥 파이썬으로 제작된 버전인데 자바가 이제 가장 오래되고 사용 이력이 많은데 이제 제가 뭐 윈도우에서도 해보고 맥에서도 해봤는데 여러 번 시도해도 제가 환경 별수 설정이 잘못된 건지 잘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파이썬 버전으로 실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TCP 덤프로 네트워크를 패킷을 캡처한 후에 이제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고 그것을 펍섭에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제가 펍섭에 업로드한 코드는 다음과 같고 이제 여기서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그 제가 GCP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키를 직접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정확히 경로가 아닌 이름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 프로젝트 아이디는 프로젝트 아이디 이름만 넣어주고 토픽 아이디 토픽 이름만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청크 크기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잘라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펍섭은 최대 10메가까지만 제한돼 있어서 이제 저는 10메가로 처음에 진행해 보았지만 그것도 업로드가 오르고 나서 7메가, 뭐 9메가, 7메가, 6메가 줄여봤더니 그것도 계속 오래 떠서 저는 5메가로 최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것이고 이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CIC 플로우 미터를 거치면은 이 피켓 파일이 CSV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 과정에서 크기가 그 원래 피켓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로 하면 이제 CIC 플로우 미터를 거치면 크기가 뭐 10분의 1, 20분의 1까지로 줄어드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존의 피켓 파일을 올렸을 때는 뭐 제이슨 파일로 변환해서 올렸지만 이번에 CSV 파일을 올릴 때는 청크를 자를 때 그렇게까지 많은 소요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펍서버를 업로드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이사항은 오메가로 잘라서 오메가 청크로 잘라서 올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과정 이제 TCP 덤프로 패킷을 캡처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는 것세 번째는 펍섭에 업로드하는 이 과정을 매번 명령어를 치면은 그것은 결국 이 서비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어를 하나하나씩 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할 만한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동화를 해줬습니다. 이 자동화를 해줄 때는 쉘로 해줬는데 스크립트 쉘로 해줬는데 이제 쉘 스크립트로 해줬는데 이제 그 세 가지 과정을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각각 이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패킷 캡처되는 주기의 시간을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패킷 캡처되는 주기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파일이 생성될 때 최근 생성된 파일만
바로 읽어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전에 이미 업로드 해준 거는 업로드 안 해주고 그냥 최근에 생성된 캡처한 파일을 최근 TCP 덤프로 캡처한 파일을 CI/CD 플로우 밑으로 실행하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파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였고 그리고 이제 또 펍섭에 업로드 했을 때도 이전에 업로드한 파일들을 다시 올려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생성된 하나의 파일만 이제 바로 펍섭에 업로드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업로드된 이 이미지는 이렇게 펍섭에 업로드가 되고 이렇게 전송이 지속적으로 되지만 이게 예쁜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일반적인 패킷 캡처가 패킷 캡처가 이제 트래픽이 많이 들어와서 패킷 캡처해서 바로바로 올려주면 이게 아마 일자로 그 그래프가 나타나겠지만 이제 저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황이었고 제가 핑을 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는 되게 적은 트래픽만 발생하였고 그 패킷을 캡처해서 또 CI/CD 플로우 미터까지 거쳐버리니까 이제 파일의 크기가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0초로 설정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작게 데이터가 업로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때는 되게 크게 일자로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데이터 플로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펍섭의, 아까 만든 이 펍섭의 주제, 그 구독 주제에서 바로 제가 만든 빅쿼리 테이블까지 올려주는 그 과정을 설정해 줬고,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지역 리전을 원래 처음에 서울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제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VM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이제 그 VM을 제작하는 그 지역 리전, 그 서울 이전이 너무 할당이 초과되어 가지고 이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오사카로 설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플로우를 미국 지역으로도 만들어 봤는데 이제 거기는 지연 시간이 정말 오래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오사카로 바꾸니까 그나마 제일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가장 중요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빅쿼리를 만들어 주었고 이 빅쿼리에서는 직접 보시면 이렇게 이게 CIC 플로우미터 2019 데이터셋에 맞는 변수화인데 이게 총 80개의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수에 맞게 그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고 이 테이블에 직접 넣어주는 이 데이터 플로우를 설정을 해주면 이 빅쿼리라는 테이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이것은 보안 솔루션이라 이제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데이터 디도스 공격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사실상 네트워크 대역폭을 공격하는 것이 이 디도스 공격의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어, 방어 규칙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공격 패턴에 맞게 방어 규칙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공격 패턴을 파악하려면 결국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짜서 빅쿼리까지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중심을 잡고 진행하였습니다. TCP 덤프의 캡처 주기는 180초로 진행하였고 이제 제가 이 더 작은 패킷 사이즈도 캡처해 보았지만 이제 패킷 양이 잘 안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180초로 설정하였고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는 시간도 이 정도로 144초가 걸렸고, 그다음 펍섭에 업로드 사용하는데 총 소요 시간 39초가 걸렸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라는 강의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는 VM이 그냥 들어와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윈도우 VM을 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이제 패킷 미러링이 돼서 파이프라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 올려주기 위한 VM을 켜서 거기서 명령어 하나만 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자동적으로 패킷 미러링 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제 빅쿼리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관은 그 빅쿼리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데이터를 보고 디도스 공격 경로를 파악해서 이제 새로 방화벽 규칙을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로드 밸런서를 다시 뭐 변경해 준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처리하기 힘들다면 뭐 운영체제 VM에 이제 CPU를 바꿔서 좀 더 빠르게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요약 페이지이고 이제 보안 솔루션은 이 보안 솔루션의 장점으로는 확장성입니다. GCP는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이제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실시간 처리인데 펍석과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해서 이제 실시간 패킷 캡처 및 분석이 가능하며 디도스 공격을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 관리인데 GCP의 다양한 도구,
이제 클라우드 아마 빅쿼리 등을 통합하여 보안,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한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통합 관리 이제 그 장점이고,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필요한 리소스만 사용하여서 이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고, 이제 공격 완화가 가능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으로 인한 손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방어인데 클라우드 아머를 통해서 이제 이건 아직 제가 진행하지 않았지만 이 보안 솔루션을 추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초기 설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고, 펍석과 데이터 플로우, 비컬이랑 이제 뭐 로드 밸런서를 제약하는 과정, VM을 두 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이 이제 좀 초기 설정이 복잡하다는 것이 단점이고, 그리고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규모 트래픽 처리나 이제 장기간의 데이터 저장 시에 비용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 문제인데, GCP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이제 비용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단점이고, 이제 공격 완화의 한계와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에 대한 부분도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가능성으로는 이제 AI 기반 탐지와 대응인데, 이제 벌텍스 AI라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그것의 공격 패턴을 파악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솔루션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지만 인데 이제 비퀄이라는 웹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트래픽 분석하고 이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이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비용 최적화도 최대한으로 설정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안 자동화도 이제 최근 그 방화벽 규칙 업데이트와 시뮬레이션으로 방어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안 솔루션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사용 방법과 제작 과정 실습은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작한 그 GCP 프로젝트인데, 우선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일단 제가 만든 이 프로젝트에서 들어와서 이 VM에 접속을 합니다. 이제 접속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만든 VM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시행착오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결국 그 VM을 직접 사용하는 VM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스 유저라는 VM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이것은 윈도우로 된 VM인데, 여기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뜹니다. 저는 이 윈도우 창에서 이제 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되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든지 뭐 디스코드를 하든지 아니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든지 그냥 여기 이 윈도우 창에서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이 윈도우 창에서 실행한 실행하면서 오가는 패킷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VM에 패킷 미러링 돼서 들어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부하 분산이라는 이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이 만들어준 부하 분산기도 두 가지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이제 사용하는 제가 제작한 두 가지 부하 분산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직접 실행하는 그 VM에 들어오는 패킷 트래픽 양을 좀 부하로 분산시켜주는 그 로드 밸런서이고, 이것은 이제 패킷 미러링을 위해서 만들어준 로드 밸런서입니다. 그래서 인터널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고, 이 이 부하 분산을 만들 때는 이제 아무래도 트래픽 데이터를 모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부하 분산기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토콜이 들어오는 그 분산기로 선택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는 패스스루 이것도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그리고 공개되는 내부에서는 이제 저는 외부로 설정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분산기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VM에서는, 그래서 패킷 미러링 규칙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패킷 미러링 규칙을 아까 미리 사전에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패킷 미러링 규칙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만들어준 제가 미러링 된 소스가 여기서 패킷 미러링을 해서 여기 패킷 미러링 된 규칙을 아까 로드 밸런서 설정을 봐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패킷 미러링을 해서 그 패킷 미러링 된 거를 어떻게 저기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스턴스 그룹이 여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패킷 미러링 두 개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만든 이 VM으로 넣어주는데 이 VM이 아까 제가 말한 그 파이프라인을 올려주기 위한 VM입니다. 그 그것이 이제 리눅스로 제작된 아까 이 VM이고 여기서 이제 실행할 때는 그냥 이것은 창만 켜고 그래서 아까 실행할 때 이제 아까 이 서비스도 둘 다 켜서 이 서비스에서는 그냥 오로지 자기가 서비스 그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되고 이제 이 리눅스 VM은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올려주기 위한 패킷 미러링을 받아서 올려주기 위한 그 VM인데 이제 접속한 다음에 이것도 켜두고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명령어만 치고 게임하면 됩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렇게 리눅스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가 다 이 키도 설정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CIC 플로우 미터도 플롯한 다음에 실행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명령어만 치고 게임을 하면 이제 여기서 TCP 덤프로 300초 동안 패킷을 캡처한 다음에 이제 이 패킷 캡처된 거를 CIC 플로우 미터를 실행하고 그 CIC 그러니까 PK 파일을 생성된 PK 파일을 CIC 플로우 미터로 실행하여서 CSV 파일이 생성되고 변수를 바꿔준 그리고 이제 그 생성된 CS 파일을 헙섭에 업로드해주는 그 과정을 이 자동화된 파일이 진행해 줍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300초 동안 걸려가지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제가 펍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펍섭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 구독 게시 주제에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설정된 그 이 두 가지 VM 창을 켜고 게임을 하면 이렇게 패킷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 펍섭에 업로드해준 코드가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들어오는 데이터를 데이터 플로우에서 설정을 해줘서 이제 여기 리전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만들어 본 미국 리전으로 만들어 본 데이터 플로우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실행 중인데 그 오사카 지역으로 만들어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그냥 단순하게 펍섭 아까 말씀드린 그 들어오는 패킷이 들어오는 펍섭에서 제가 만들어준 비커리 웨어하우스로 연동을 해주는 그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 플로우를 거치면서 이 비커리 테이블에 직접적으로 패킷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리 보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변수화된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패킷이 하나하나씩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서 쿼리문을 작성하여서 이제 데이터 분석관은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하고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서 공격 경로를 그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VPN 서버를 걸어주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 이 비커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보안 솔루션의 가장 중점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보안 솔루션의 실습 과정을 말씀드렸고, 제가 결과물을 직접 보여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세한 특이사항도 아까 제가 요약 페이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이제 디도스 보안 솔루션, 스트리머를 위한 디도스 보안 솔루션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강의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기존에 그냥 강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습의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조금 강의를 켰습니다. 그 과를 켰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프로젝트를 먼저 처음에 만들어주고 이제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일단 이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저는 처음에 부하 분산기를 만들어줬습니다. 부하 분산기를 만들어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하 분산에서 이거 그 사용자를 위한 부하 분산 만들기는 살짝 상당히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맨 처음에 왼쪽으로 만들어 TCP 덤프만 캡처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만들어 보았다가 나중에 통합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저는 오른쪽 거 네트워크 다른 프로토콜도 함께 들어오는 이 부하 분산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록시랑 패스스루 중에 저는 패스스루 그리고 이제 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둘 다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준 게 VM인데 VM에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보시면 안에 그 성능들이 다 나오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리전을 서울로 설정해 주시고 하실 때 뭐 본인이 하고 계신 설정이거나 리전을 통일해줘야 가장 지원 시간이 줄고 그 다음에 빠르게 처리가 된다는 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당량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이 할당량을 다 써가지고 데이터 플로우를 오사카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GCP를 사용하다 보면 이 할당량이 VM을 삭제했는데도 계속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로드 밸런서를 만들면 VM이 자동으로 하나가 더 생성돼요. 그래서 그 생성된 이제 로드 밸런서를 제작하고 생성된 VM을 쓰시는 게 그 패킷이 미러링 되는 정말 정말 미러링 되어서 들어오는 그 VM입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먼저 만드시고 이제 그것에 생성된 VM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이 그 머신이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실행하였고 왜냐면 이렇게 월별 예상 가격도 나오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윈도우 직접 사용하는 그 윈도우로 그 운영 체제를 만들어준 그 VM에서는 조금 좋은 이 머신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CPU를 좋은 거랑 램을 좋은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제 헙섭에 업로드 해주는 그 패킷 미러링에서 들어오는 그 VM도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써보니까 그 VM의 CPU도 계속 100%를 찍더라고요, 사용률을. 제가 일반 E2로 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이제 좀 더 패킷 속도가,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머신을 이렇게 저는 진행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제작할 때 이제 하나는 윈도우 할 때 이 윈도우 서버로 그 만들어준 VM이고 하나는 그때 이제 여기서 우분투를 줬습니다. 리눅스. 그래서 그거로 설정해서 해줬고 나머지는 뭐 HTTPS 트래픽 허용, 부하 변성기 상세 점검 허용하고 이제 이것은 하나 하지 않고 이것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걸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걸로 제작했다가 이게 좀 더 성능이 좋아서 이제 저는 패킷 미러링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GVNIC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제작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기본 설정 값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넘어갔고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기본 값으로 설정해서 두 개 제작해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네 그렇게 저는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패킷 미러링 규칙을 만드는 것도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만들 때는 이 정책 만들 때 이름을 설정해주고 이 리전을 설정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것도 여기서 서울로 했고 일단 그냥 저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VPC 여기서 이게 서브거든요. 이게 VPC 이게 제가 아까 만들어준 방화벽 그 규칙의 VPC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개별 인스턴스를 설정해서 여기서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제가 원하는 그 윈도우 정말 말다는 그 윈도우 것만 여기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넣어주려면은 그 VM을 만들 때 내부에서 이렇게 미러링을 허용한다라는 그것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직기 대상도 아까 제가 만든 그 VM으로 넣어주는 그 VM 인스턴스를 나중에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그 정책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빅쿼리 테이블인데, 빅쿼리 테이블을 만들어줄 때는 펍섭은 이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빅쿼리 테이블 만들어줄 때 이제 변수를 설정해 주는 것이, 이제 사실 그 변수를 설정해 주는 게 이제 하나하나씩 쿼리문을 작성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그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바로 그것에 맞게 변수를 넣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로드 해주고, 이 제가 파일을 선택해주고, 그 제가 원하는 그 빅쿼리 슬래시 디도스 2019 데이터셋에 맞는 변수화된 슬래시 플로우 미터를 거친 그것을 변수화해주고 CS 파일을 올리면 이제 스키마를 자동 감지해서 그것에 맞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은 이제 바로 그 테이블이 생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이제 또 다른 거는 데이터 플로우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이 디도스 유저 5라는 그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연 시간이 되게 길어요. 지연 리전을 다른 곳으로 해주면 그래서 지연 이 만들어줄 때 꼭 지연 그 지역을 리전을 꼭 비슷한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뭐 안 된다면 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오사카로 진행을 했었고 이 템플릿을 여기서 흡석 루 빅커리 하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테이블에서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다음에 인풋 펍섭에서 이거 두 개를 둘 다 넣어주면 안 됩니다. 위에 것만 넣어주거나 아래 것만 넣어주거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엔진을 사용 설정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는 그냥 기본 값으로 설정해서 저는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좀 간단한 내용을 좀 마지막에 추가하고 싶어서 저는 좀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질문이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디스코드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